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오늘은 내 사주 내가 보는 법의 기초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초급 중반부 정도 왔는데 옛날에 제가 공부를 할 때 사주를 이제 풀이를 하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 사실 순서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그런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순서 같은 걸 정해서 사주를 풀이를 하자. 익숙해지면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 보이겠지만 초반에는 이제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순서를 이제 정해놓는 게 사주를 풀이하는데 좀 더 수월해서 오늘은 바로 그 사주 보는 순서에 대해서 사주 보는 순서 순서는 사실 다양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순서로 사주를 봤어요. 항상 제가 풀이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에도 서두에 이제 쓰는 내용이죠. 첫 번째, 남녀의 구분. 이게 되게 당연하지만 남녀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 시작이 양으로 시작하느냐, 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순하게 남녀를 구분하려고 남녀를 구분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남녀, 양과 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양으로 태어나신 분인데 음의 구성이다. 음으로 태어나신데 양의 구성이다.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양음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두 번째, 내가 무슨 일간으로 태어났는지, 그 일간이 몇 월, 어떤 월에 태어났는지, 이 월은 바로 계절이죠. 이걸 먼저 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따 이제 무르사주 상담하면서 이 순서에 맞춰서 풀이를 할 거니까, 일단은 들으시면 다음으로 예시를 들으실 때 좀 더 정확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아직 하진 않았어요. 세 번째, 지지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지지가 형, 충, 파, 해, 그 다음에 각종 신살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원진이라든지 백호살, 도화, 양인, 쭉 등등 이런 각종 신살, 신살을 표기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따 예시에서 건너뛰겠지만 어쨌든 세 번째는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는 격을 보지는 않아요. 근데 격이라는 거는 이 사주의 틀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이 다음번 5번에서 할 것과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이거는 격은 월에서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격이 어떤 격인가, 이 격이 무엇인가. 격도 사실 저는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 격에 대한 내용은 강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격을 크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격이라는 건 하나의 그냥 일부의 특성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모든 걸 또 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사주를 봤습니다. 근데 격이라는 거는 사주 자체를 너무 이제 한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격은 그냥 이런 느낌이다. 이 사주는 어떤 식으로 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5번인데 우리가 이제 십성을 했죠. 십성. 특히 이 십성에서 이 사주 구조가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일간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관, 크게 보면 관 아니면 재물이겠죠. 재.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이 강한 사주냐, 재가 강한 사주냐를 구분해야 돼요. 먼저 큰 틀로서. 그거를 알려고 하면 이 글자들이 재성과 관련된 건 이제 식상, 생, 재하기 때문에 식상 또는 재성의 글자가 많은지 아니면 명예적 속성이 강한 관성이나 인성이 많은지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이 사주의 지향점이나 이 사주가 살아가는 바탕인 지지나 이런 것들이 관과 인성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식상이나 재성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네,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도 아니라면 비겁이 강한 사주겠죠. 또 물론 이 두 개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먼저 최대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인이 강한 사주인지 식생제가 강한지, 아니면 비겁이 강한 사주인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 사주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오행 중 이제 없는 오행. 이 사주에 없는 오행은 무엇인가? 뭐 예를 들어 목이 없는 사주다, 수가 없는 사주다,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없는지, 오행이 뭐가 없는지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사주가 없는 것에 대한 태도가 어떨지, 그런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6번째는 그렇고, 그 다음에 7번째 바로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좌표론, 글자의 순서가 어떤 식이냐. 이것은 대운도 함께 봐요. 대운도 계절적으로 어떤 순서로 들어오고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야 되고, 이제 마지막이 바로 이제 세운. 원래 이제 7번, 8번이 운세죠. 이 운세가 사주의 꽃이죠.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거친 다음에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내 사주가 5번 십성에서 관이나 인을 추구하는 사주인데 대운이나 세운은 재물이나 식상을 강하게 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인생에서 내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내 사주에 중요한 것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식상제가 되게 강한 사주, 재물이 강한 사주인데 인생이 관인으로 흘러있다. 대운이나 세운이. 당연히 나는 물질적인 것이나 뭐 돈에 대한 추구가 강한 사주인데 내 운에서 그걸 돕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가 강하겠죠. 물론 사주 구조에 따라서 둘 다 쟁취할 수 있는 사주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바와 내 대운이나 계절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아닌가에 따라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순서를 먼저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 이제 본인 사주를 열어서 나는 남자니까 예를 들어 난 양으로 태어났어. 근데 내 사주 구성이 음이 많은 사주인가? 또는 양이 많은 사주인가? 이걸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무슨 일간으로 태어나서 무슨 월에 태어났어. 이거를 확인을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일간의 힘과 환경이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일간이 간목인데 간목이 가을에 태어난 간목과 여름에 태어난 간목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당연히 지지의 3번 지지의 형충파해는 특성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의 특성,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면서 제가 사주 상담 일단 할 거라서 오늘 볼 거는 이 1번, 2번, 그 다음에 중요한 5번, 그 다음에 6번 이 정도 보면서 무료 사주 진행할게요. 제가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드디어 이제 구독자 500명을 넘겼어요. 여러분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메일 보내주신 분 중에 음력 윤달이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양력생일을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음력 윤달인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이제 남자분이신지 여자분이신지 표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일단 그분 상담은 다음 시간으로 만약에 메일이 오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해보고 또 닉네임 벌스데이님
네, 그분도 시간을 안 적어 주셨더라고요. 일단 시간이 없으면 네, 사주는 40% 정도 정확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오늘 할 분 중에 첫 번째 분은 일단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네, 첫 번째 분은 안나님. 저번에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게 외국 시간인지 네, 한국 시간인지 제가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넘어갔었던 분이시죠. 네, 닉네임 안나님. 1979년 4월 23일 신시에 태어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16시로 일단 놓고 네, 보겠습니다. 여자분이시고 양력 네, 사주 조회. 그러면 네, 일단 음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김인년 무진 월 경신 일 갑신 네, 시에 태어나셨어요. 이제 사주 보는 순서에 맞춰서 제가 볼게요. 여자분이시고 일간인 경금 네, 경금이 진월 네, 즉 봄이죠. 봄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경금이라는 거는 바위나 쇳덩이 이런 것을 뜻하고 이 경금이라는 것 자체가 계절성으로 가을을 뜻하죠. 그런 내가 봄에 태어났어요. 봄에 태어난 경금 일단 계절적으로 운동성이 서로 맞지가 않은 거죠. 네. 계절적으로 운동성이 맞지 않다 뭐 이런 뜻은 바로 이제 환영받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봄에 필요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쇳덩이나 뭐 바위가 역할을 하기는 또 운동성인 열매를 맺고 떨어지는 행위를 하는 글자인 네, 이 일간인 경금이 봄에는 뭐 환영을 받지는 못하죠. 이 말 뜻은 이게 이 사주의 좋다 나쁘다의 뜻이 아니라 이 사주의 특징인 거예요. 특징.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내가 추구하는 나 자신과 환경, 내가 태어난 환경은 여러 가지죠. 태어났을 때 처음에 만나는 것은 가족, 그 다음은 학교, 네, 그 다음 회사죠. 이 모든 환경에서 항상 괴리감이 존재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삶을 주도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이분을 바라보는 다른 분들,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런 거예요. 본인은 늘 자기가 추구하는 거랑 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네, 일단 원래 지지의 환경을 보지만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그럼 이 사주는 관의 속성이 강한 사주이냐, 그러니까 명예를 따르는 사주이냐, 아니면 재성, 네, 재물을 따르는 사주이냐, 이 구성을 보면 구성 자체가 관이 없는 사주예요. 그 다음 이제 오행이 없는 거를 우리가 찾잖아요. 뭐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죠. 이 사주가 없는 게 빨간색, 그 다음에 검은색이에요. 여기서 없는 오행 빨간색은 네, 이 사주는 관이 없는 사주인데 네, 여기서는 화죠. 그 다음 없는 거는 네, 식상이 없어요. 식상이 없어요. 그러면 수.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구성은 인성이 굉장히 강한 사주, 토가 인성이죠, 이분은. 그리고 본인을 뜻하는 비겁이 이렇게 시간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목인 네, 편제가 하나 떠 있네요. 이 사주가 비겁다자 사주는 아니에요. 비겁다자 사주는 아니지만 본인이 자리에 있는 것, 본인 자리에, 배우자 자리지만 나라는 일간이 깔고 있는 이 글자가 똑같은 비견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일간이 힘이 있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성격은 뭐 굉장히 고집이 강합니다. 네. 이 사주가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사주는 그래서 인성다자 사주가 되는데요. 네. 인성다자에 관이 없는 사주. 보통 이렇게 인성이 강한 사주들은 네, 도덕성이 굉장히 강하고 생각이 많은 사주예요. 도덕성이 강하고 생각이 많은 사주인데 중요한 건 관이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사회적 질서 속에는 또 들어가지는 잘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도덕성도 높고 생각도 많고 하겠다는 뭐 그런
의지는 있지만 행동으로서 뭔가 그 속에 삶에 뛰어들어서 살 때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인데 사람은 명예를 쫓던지 아니면 재물을 쫓던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어느 것 하나도 쫓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분 생년월일 때문에 말을 했다가 풀지를 않았었는데 새로 댓글을 달아주신 부분에서 이분이 직장 생활을 3년 이상 유지를 잘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직을 계속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자일 때도 있고 타일 때도 있지만 항상 다른 곳을 떠나고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살았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좀 지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사주 자체가 생각도 많고 도덕성도 높고 그러면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부분, 또 내가 가져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은 있으나 이 사회적 참여는 낮은 거죠. 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 참여가 낮다는 것, 특히 관이 없는 건 나를 조절해주는 인자가 약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로운 영혼인 거예요. 어디서든 어떤 사람이든 길게 유지해서 인간관계를 하거나 조직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에 힘든 것을 느끼는 거죠. 얽매여 있는 걸 싫어하니까. 초록창이나 이런데 이제 사주 풀이 중에서 인성다자 사주, 무관 사주 이러면 사실 되게 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주는 재물을 추구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생활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틀이 없거나 그런 것 자체가 자유롭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일이 편하고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지나면 그 틀에서 또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주 자체가 관이 없기 때문에 관을 추구는 하지만 막상 그 관을 오래 쓰고 있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늘 새로운 사람, 그냥 길게 유지를 못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의 특성이에요, 특성.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만약에 편안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 특히 운도 지금 비겁다자 운과 이제 막 식상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게다가 43세면 대운이 바뀌기 바로 직전 해네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대운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이때는 변동이 굉장히 작고 특히 올해가 연하고 이 충미충을 하고 있어요. 충을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그거 자체가 이제 이동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고 싶은데 근데 사실 마음과 평화의 안정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 분은 그게 잘 안 돼요. 또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자체가 이 수라는 기운이 원래 지혜나 성찰, 자아 성찰 이런 것을 뜻하는데 이제 이분은 수가 없잖아요. 이분한테는 수가 식상의 역할을 하는데 식상이라는 건 표현력, 내 마음에 제대로 된 표현을 또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3자 누구든 타인과는 소통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제 혼자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오래 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다져졌겠지만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그 인연이 자꾸 길게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거죠. 만약에 이분이 직업적으로 오래갈 일을 하려면 개인 사무실을 쓰던지 개인 자격증을 쓰던지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사회적으로 유기적인 행동, 서로 주고받는 이런 행위를 못하는, 그러니까 발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죠. 직업 인연은 길겠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 당연히 발전적인 모습은 가지지만 그 직업과의 인연은 계속 전변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자꾸 뛰쳐나오고.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특히 이분은 능력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직을 자주 하셨겠죠. 네, 앞으로의 운은 직장 생활을 계속 하게 두는 운이 아니에요. 네, 또 계속해서 뛰쳐나오고 싶어 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상담했다면 당연히 이제 성격적인 부분 많이 고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죠. 사주라는 것이 이제 보통은 팔자가 성격이다, 제가 초입에도 많이 말을 했었는데 타고난 성격이니까 당연히 바꾸기 어려워요. 바꾸기 어렵지만 바꿔야지만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너무 소극적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소극적이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본인 안에서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구하는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고, 그러면서 사회적 조직 이런 데서는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외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운 자체는 또 올해는 무조건 이직의 이제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안 바꾸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뭔가 직업을 바꾸던지 직장을 바꾸던지 부서를 바꾸던지 아니면 일을 바꾸던지, 그 부서 내에서든 그 회사 내에서든 자신의 일을 바꾸던지, 이런 분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활동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한 번에 가지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실 거면. 잘 안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얇고 넓은 뭔가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본인 스트레스에 덜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 욕망,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동시에 두 가지 직업을 갖는다면 좀 그게 나은 거죠. 그래, 일단은 변화성이 본인이 이제 계속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그걸 타파해야 돼요. 원래 이 남자의 역할이 이 사주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운의 흐름이 더 남자친구분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들으실지, 일단은 사주의 당사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써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풀이한 거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말씀은 해주세요. 근데 사실 고집이 좀 있으셔서 말을 잘 듣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 본인도 잘 알 거고, 또 이거 신청해주신 남자친구분도 또 잘 아시니까 내용이 좀 그렇게 댓글을 써주셨어요. 네. 원래 이제 사람이나 장소하고 깊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본인만의 이제 세계, 생각 이런 거 강하기 때문에. 일단 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특히나 이분한테는 이게 화잖아요. 발산을 해야 되는데 발산도 잘 안 되는 사주이면서 관이라는 사회적 속성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하고 안 하고 둘 다예요. 단순히 너무 이분이 약해서 그런 못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안 하는 게 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계속 직장을 옮기고 전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분이 좀 길게 오래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개인 사무실을 쓰는 형태나 혼자 일을 하는 형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은 이렇게까지 보고 이제 다음 분